지난 3월부터 영주권자 소상공인들의 SBA 대출길이 막힌 가운데 이 규제를 없애기 위한 법안이 연방 상하원에서 동시에 발의됐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조별리그 2차전에서 멕시코에 아쉽게 졌습니다. 곳곳에 모인 뉴욕, 뉴저지 한인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응원했고 경기가 끝난 직후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어제 오후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총격이 발생해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난투극을 벌이다 총격을 가한 17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집값과 임대료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새로 살림을 차리는 가구는 급감하고 주택 거래는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압류 신청도 코로나 이후 가장 많아졌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른바 억만장자세 도입 여부가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뉴욕도 고가 세컨드홈에 별도 세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부 주정부들이 세금으로 사립학교 학비와 홈스쿨링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하면서 공립학교 대안으로 선택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올해 3월부터 영주권자 소상공인들의 연방중소기업청 SBA 대출길이 막혔습니다. 신청업체를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적자가 100% 소유한 경우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제를 없애기 위한 법안이 연방 상원과 하원에 동시에 발의됐습니다. 연방 상원 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드마키 의원이 SBA 대출의 시민권자 100% 소유권을 없애는 아메리칸 드림 투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뉴저지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고 하원에서도 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니디아 벨라스케스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내놨습니다. 쟁점은 SBA 대출 자격 기준입니다. SBA는 올해 3월 1일부터 주요 대출 프로그램 신청업체를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적자가 100% 소유한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를 포함한 합법 이민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업체는 SBA 대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전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지분 51% 이상을 가지면 신청이 가능했지만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면서 이제는 영주권자가 신청업체의 단 1%의 지분도 가질 수 없게 된 겁니다. SBA 대출은 중소기업청이 보증을 서는 제도로 일반 상업대출보다 다운 페이먼트 부담이 낮고 상환 기간이 길어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파장도 컸습니다. 민주당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민권 관련 요건이 강화된 지난해 6월 이후 SBA 대출 건수는 직전 10개월보다 2만 4천 건 줄었고 전체 대출 규모도 30% 넘게 감소했습니다. 또 2025 회계년도에 영주권자들이 SBA 대출을 받아 운영한 사업체들이 8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으로 시민권자 100% 요건을 폐지하고 영주권자와 난민, 망명 인정자도 다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계 권익단체들도 자금줄이 막히면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 소상공인이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법안 지지에 나섰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효력이 생기는 만큼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한인 등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소상공인 자금난이 더 길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개최국 멕시코에 0대1로 아쉽게 졌습니다. 어젯밤 9시 뉴욕과 뉴저지 한인들도 곳곳에서 손에 땀을 쥐고 경기를 지켜봤는데요. 뜨거웠던 응원 현장, 김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어젯밤 9시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조별리그 2차전에서 개최국 멕시코에 0대1로 졌습니다. 경기는 아쉽게 끝났지만 뉴저지의 밤은 뜨거웠습니다. 1차전 체코전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렸고 어린아이부터 시니어까지 다양한 세대가 승리 기대감으로 부푼 마음을 안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태극기를 흔들었고 어른들은 대표팀의 공격 장면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같은 자리에는 한인업소를 찾은 멕시코 팬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들이 들어선 순간 마침 멕시코의 골이 터지면서 환호의 방향이 잠시 엇갈리는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둥근 공 하나의 움직임에 다 함께 환호하고 또 함께 안타까워했습니다. 경기 도중에는 한국의 골이 들어간 줄 알고 환호가 터졌다가 득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곳곳에서 아쉬운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후반 수비 실수로 한 골을 내준 한국은 막판까지 만회골을 노렸지만 끝내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반면 뉴욕의 분위기는 예년만 못했습니다. 여러 한인사회 단체가 합동 응원전을 마련했지만 과거 응원 같은 북적임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1차전 때도 마련된 자리 상당수가 빈 채로 남았습니다. 네, 오늘 한국이 졌지만 다음 주에 이기거나 이기면 우리는 올라갑니다. 플러싱에서 경기를 보면 정말 재밌는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Korea number one, let's go, baby, let's go, come on. 한국은 1승 1패로 조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밤 9시 남아공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한국은 이 경기에서 최소한 비기면 조 2위로 32강 진출이 유력해집니다. 다만 패하더라도 이번 대회는 출전국이 48개국으로 늘어 조 3위 가운데 성적이 좋은 팀도 32강에 오를 수 있는 만큼 마지막 경기 결과가 중요합니다. 아쉬운 패배를 뒤로하고 한인 응원단은 벌써 다음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제 오후 타임스퀘어에서 난투극을 벌이던 17살 남성이 군중을 향해 총격을 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지만 전 세계 관광객이 몰리는 타임스퀘어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화롭던 타임스퀘어에 총성이 울려 퍼지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혼비백산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경 어스캠을 통해 44번가와 7번가 교차로에서 총격범의 범행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주변에 포진돼 있던 뉴욕시경은 사건 현장으로 몰려와 긴급 대응했습니다. 총격범은 군중을 향해 총을 겨누고 발사한 뒤 몸을 돌려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경찰관과 부딪혔지만 다시 전력 질주해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관광객들과 주민들은 몸을 숨기기 위해 근처 상점과 식당으로 뛰어들어갔고 군중이 한꺼번에 대피하면서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사건 직전 발생한 다툼 과정에서 총격을 가한 17세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총격으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지만 총탄이 인근을 지나던 빨간색 도요타 차량에 맞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총기 한정을 회수하고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한편 맨해튼 서쪽 45스트릿과 8에비뉴 인근에서 26세 남성이 흉기에 베이는 사건도 발생했는데 당국은 현재 이 두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해당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주택시장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집값과 임대료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새로 살림을 차리는 가구는 급감하고 주택거래는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해 집을 잃는 압류 신청도 코로나 이후 가장 많아졌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부담이 무겁게 쌓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거비 부담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주택연구합동센터가 지난 17일 내놓은 2026 전국 주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형성된 가구는 110만 가구에 그쳤습니다. 팬데믹 정점이던 200만 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학자금 빚과 취업난, 이민 감소가 젊은 층의 독립을 가로막은 결과입니다. 부동산 업체 레드핀 집계로 전국 주택 중간거래가는 40만 3천여 달러, 1년 전보다 2.3%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단독주택 중간값이 2050년이면 10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문제는 사야 할 사람들이 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높은 집값에 보험료와 재산세까지 오르면서 기존 주택 거래는 30년 만에 최저 수준에 멈춰섰습니다. 주택 매매 계약 건수는 전주보다 0.6% 줄며 5주 연속 하락했고 신규 매물은 0.4%, 전체 매물도 0.1% 감소했습니다. 주거비 부담도 기록적입니다. 세입자의 절반 가까이가 소득의 30% 넘게 주거비로 쓰고 있고 1940년 이전에 지은 낡은 집에 사는 집주인은
수리와 개보수 비용으로만 한 해 평균 $6,700를 써 비교적 최근에 지은 집보다 50%가량 부담이 큽니다. 빚을 견디지 못하는 가구도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업체 애톰 집계로 올해 1분기 주택압류 신청은 11만 9천여 건, 1년 전보다 26% 늘며 코로나19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부동산 금융 분석가는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앞으로 1년 반 사이 25만 명이 집을 잃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이번 주 6.47%로 한 달 전 6.75%에서 이란 관련 평화 합의 소식 이후 소폭 내려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은 당분간 쉽게 풀리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른바 억만장자세 도입 여부가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초고액 자산가에게 일회성 세금을 걷어 의료 재원 등에 쓰자는 내용입니다. 뉴욕도 고가 세컨드홈에 별도 세금 시행을 앞두면서 부유층 과세를 둘러싼 논쟁이 미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억만장자세가 주민투표 문턱을 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실은 보건의료노조인 서부의료지부 측이 주민투표 상정에 필요한 유효 서명을 확보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추진 측이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11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직접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핵심은 순자산 10억 달러가 넘는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한 차례 5% 안팎의 부유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재원은 저소득층 의료보험과 병원, 응급실 등 보건의료 분야에 주로 투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지 측은 연방의료 예산 삭감으로 주정부 부담이 커지는 만큼 초고액 자산가들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부유층과 기업 자본이 캘리포니아를 떠나면 오히려 세수가 줄고 경제에도 부담이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 공동 창업자와 실리콘밸리 거물들의 거주지 이전 보도가 이어지면서 부자 이탈 논란도 커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이 세금에는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뉴욕은 고가 부동산을 겨냥한 세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올해 예산에 고가 세컨드홈에 대한 이른바 피에다테르 세금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뉴욕시 안에 고가 비거주용 주택, 즉 주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고급 주택에 대해 추가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일정 가격 이상의 단독주택과 콘도, 코압이 대상이며 주거용 본거지는 제외됩니다. 첫 고지는 올해 말부터 시작되고 납부는 내년 1월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억만장자의 자산을, 뉴욕은 고가 부동산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고 형평성을 높이자는 주장과 부유층 이탈과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반론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에서 공립학교 대신 사립학교나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주정부들이 세금으로 사립학교 학비와 홈스쿨링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하면서 이런 흐름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미 사립학교에 다니거나 홈스쿨링을 하던 가정에 더 많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립학교를 떠나 사립이나 홈스쿨링을 택하는 가정이 늘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주정부 프로그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교육저축계좌 ESA는 주정부가 학부모에게 공적 자금을 지원해 사립학교 등록금이나 교재비, 과외비, 온라인 수업, 홈스쿨링 비용 등에 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생률 하락과 인구 이동으로 공립학교 학생이 줄어드는 가운데 이런 지원 프로그램이 공교육 이탈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텍사스주는 올가을 첫 해 10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일반 학생에게 $10,000 안팎을 지원해 등록금은 물론 교통비와 교재비에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엘라바마주는 사립학교 학생에게 연간 최대 $7,000, 홈스쿨링 학생에게는 최대 $2,0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원금의 실제 수혜 대상입니다. AP통신 분석에 따르면 엘라바마주의 경우 학비 지원을 받는 학생 가운데 공립학교 출신은 13%에 그쳤습니다. 반면 이미 사립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은 94%가 지원금을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 학생을 돕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정보 접근성이 높고 신청 절차에 익숙한 가정이 먼저 혜택을 가져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반면 찬성 측은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는 제도라고 강조합니다. 공립학교의 학업 성취도와 교육 환경에 대한 불만 때문에 다른 선택지를 찾는 가정이 많다는 겁니다.
현재 여러 주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보편적 학교 선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사립과 홈스쿨링을 지원하는 흐름이 커지면서 공교육 재정과 교육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북가주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셰리프국에서 36년 동안 근무한 한인 경관이 절도와 횡령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셰리프국은 증거물 관리실에서 발생한 절도 의혹을 수사하던 중 62살 케빈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절도와 작물 취득, 횡령, 공격용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이 씨를 체포했습니다. 이 씨의 보석금은 $16만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90년 셰리프국에 입사했으며 2012년부터 압수품과 증거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셰리프국은 사건 경위와 증거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가주 법 집행기관 기준 훈련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한인이 운전하던 대형 닭 운반 트럭이 전복되면서 조지아 홀카운티의 주요 도로가 7시간 동안 통제됐습니다. 홀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7일 오전 5시 10분쯤 클리어몬트 메인 스트릿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완이에 거주하던 김기엽 씨가 운전하던 트럭이 전선을 건드려 전신주를 쓰러뜨린 뒤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에 실려있던 닭 수백 마리가 도로와 인근 사유지로 흩어졌고 닭 수습 작업과 전신주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셰리프국은 김 씨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지 신호 위반과 차선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조지아주 자동차 운송 규정 준수국도 조사에 참여하고 있어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뉴저지 패스웨이 카운티에서 성매매 관련 위장 단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패스웨이 카운티 셰리프국은 패터슨과 패스웨이계 마사지업소, 웨인 지역 호텔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단속에서 1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이들은 성매매 권유와 알선, 성매매 장소 운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셰리프국은 단속 과정에서 불법 수익으로 의심되는 $5,330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펜실베니아 출신 60대 남성 1명은 코카인 소지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앞서 지난주 1차 단속에서는 토토와와 웨인, 클리프턴 등에서 8명이 체포됐고 13,000여 달러가 압수됐습니다. 구글이 이용자 음성 녹음과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소송에서 6,8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은 구글 어시스턴트가 OK 구글이나 헤이 구글 같은 호출어에 의도치 않게 반응해 이용자 음성을 녹음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은 구글이 해당 녹음 내용을 사용하거나 공유해 사생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의 대상은 2016년 5월 18일부터 2026년 3월 19일 사이 구글 기기를 구매한 이용자 가운데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들입니다. 예상 보상금은 기기당 약 18달러에서 56달러입니다. 대상자에게는 안내 이메일이 발송되며 청구 마감일은 오는 8월 27일입니다. 다만 구글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6월 19일 금요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